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6회 기초간호학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게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환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기도 확보하는 게 1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확보하기 위해서 구토물이 흡입되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조산아가 보육기에 오랫동안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으로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뭐냐,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조산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미수가 같은 의미죠.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조산아, 미수가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선적인 신생아 간호에서는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고개를 낮추고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뭐 체온 유지라든지 영양 공급, 감염 방지 이런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미숙아를 보육기에 넣으실 때는 보육기 안에서 일정한 온도, 산소, 습도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온도는 30에서 32도, 산소는 30% 미만, 습도는 55에서 65%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자, 자세는 아이는 옆으로 눕히시고 체위 변경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체중도 매일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육기 안에서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육, 수유를 할 때는 이제 반자위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죠. 상체를 올리시는 게 이제 흡인을 예방하고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눕혀서 다시 보육기에 놓으실 때는 오른쪽으로 눕히시는 게 소화 촉진, 흡인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자, 보기 중에 초자 양박증이 있어요. 얘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미숙아에게 잘 발생할 수 있죠. 폐가 아직 미성숙해서 계면활성제 결여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거를 초자 양박증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산유기의 질 분비물 오로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은 생리알 같은 냄새가 난다예요.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자궁 내 감염을 의미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분만 후에 나오는 알카리성 질 분비물이죠.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창상 분비액, 점액, 탈락세포, 백혈구 등이 혼합되어 있는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로 같은 경우는 3주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적색오로가 처음 시작이죠. 3일까지 적색오로, 4일에서 10일은 갈색오로, 백색오로가 10에서 3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궁 수축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오로 배출이 잘 되죠. 오로량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궁 수축이 잘 되는 상황을 하면 조기 이상과 모유수유라고 보시면 돼요. 모유수유는 특히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궁 수축이 잘 되실 수가 있죠. 네 번째 문제는 동상 응급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가벼운 담요로 덮어주기라고 되어 있고요. 젖은 옷은 계속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벗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리는 올려서 부종이나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죠. 마사지는 특히나 피해 주셔야 돼요. 2차 세포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궤양이 생기면 파상풍 접종을 해주셔야 되고, 동상 부위는 38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에서 30분 동안 잠그시는 거 제일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전열기구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난로 등을 사용하시면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마른 꺼즈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놓으시면 습기가 제거돼서 효과적이실 수 있고 서로 달라붙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 동상 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에도 걷지 못하게 하시고 들것으로 이동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성장과 발달 살펴보시면 성장과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죠. 몇 개월이면 뭐 긴다든지 몇 개월에 걸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개월수를 예측하실 수 있고 일관성이 있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개인 차이도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장 발달은 영아기와 청소년기가 가장 빠른 시기다 해주시면 돼요. 우리 문제의 방향을 살펴보시면 성장 발달은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을 하고 두미 방향,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중심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 전체에서 부분,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적인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성장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임신 중독증이에요. 임신 고혈압에서 부종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걸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임신 중독증에다 이제 경련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간증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임신 중독증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 부종, 단백뇨, 고혈압이 되시겠어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려면 혈압과 체중,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겠죠. 식사도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고단백 식사와 저염, 고비타민 식이를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세 번을 보시면 생후 3, 4일경에 신생아의 체중이 5에서 10% 감소됐다. 얘는 생리적 체중 감소다. 이제 대소변을 본다든지 모체 호르몬 감소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번 대퇴골절 환자예요. 응급처치에 관한 문제죠. 대퇴골절 하시면은 여기 굵은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출혈이 잘 생기고 쇼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출혈이라든지 쇼크 증상을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하시고 긴 부목을 대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부목을 댄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또 골절 환자인 경우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거상, 안정, 고정, 아이스백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목 전에 지혈이나 드레싱, 감각 순환을 점검하시고 부목을 적용한 후에 거상이나 냉찜질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손상된 부위는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하시는 거 필요하고 개방 상처일 경우는 소독을 하고 꺼즈로 덮은 후에 부목을 대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번 문제는 약품 관리 시 4도씨 이하의 온도에 보관해야 되는 약품이 뭐냐, 냉장 보관 약품 물어보는 문제죠. 인슐린, 예방 백신, 혈청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수액이나 자약은 상온 보관하시면 되겠죠. 10번 문제 질염이에요. 근데 질에서 흰색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고 대상자가 여성 노인이다.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위축성 질염이죠. 원인은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1번에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아프가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 5가지 항목이 있죠. 5가지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심박수, 호흡, 근긴장도, 반사, 피부색 5가지를 평가하실 수 있죠. 분만 직후와 5분 후에 측정을 하시고 0점에서 2점까지 5가지 항목의 합이 10점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점부터 10점까지는 양호하다라고 평가하시고 3점 이하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프가 점수 항목도 한번 보시면 심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심박수는 100회를 기준으로 넘는 아이들은 2점, 100회가 좀 안 된다 하는 애들은 1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흡도 이제 30에서 60회 정도 신생아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호흡을 하는 경우 2점, 느리고 불규칙적일 때는 1점 하시면 되겠어요. 근긴장도도 사지가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는 2점, 조금 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근긴장도가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굽어 있다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죠. 반사에서는 얼굴을 찡그리는 거 1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는 2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색깔, 피부 색깔 같은 경우는 온몸이 핑크색이다 2점, 팔다리는 청색증이고 몸통은 핑크색이다 1점 평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12번 노화로 인한 눈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면 답은 시력저하, 안구 건조였어요. 그 밖에도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양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는 남색 계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밤에 야맹증이 나타나실 수 있죠. 그 시야가 축소되고 동공의 지름이 작아지고 백내장이 호발하실 수 있어요. 13번은 분만 일기의 간호예요. 분만 일기 간호에서는 보기 중에서는 판막 전에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내를 걷는 것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게 답이었죠. 근데 분만 일기의 가장 중요한 간호로는 태아의 심음을 청취하는 거죠. 그래서 심음을 청취해봐서 떨어졌을 때는 자치기를 취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수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 보각을 올리시면 안 되겠고요. 내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경부가 얼마나 개대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적절한 운동이나 유동식, 초기의 관장, 피부 상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분만 이기는 태아 만출기죠. 이때 보각을 올리셔야 되죠. 그리고 회음절개를 하고 신생아 간호를 초점을 맞추셔야겠어요. 분만 3기는 태반이 만출기로 산도를 확인하시고 자궁 출혈 확인하고 방광의 팽창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시죠. 분만 4기는 회복기예요. 분만을 한 후에 한두 시간을 이제 회복기라고 하시면 되고, 오로라든지 방광 팽만 여부, 회음부의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14번 신장 기능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산염기 균형 조절하고 질소성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죠. 호르몬도 생성하는데 레닌,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과 에리스로포이아틴,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를 분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5번에는 분만 시 신생아 간호예요. 1번으로 해야 될 게 기도 유지죠. 그래서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해서 점액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실 수가 있죠. 자, 16번에는 임산부가 자간증이에요.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자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 중독중에서 경련이 나타났을 때 자간증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는 절대 안정을 하고 자치기를 취하거나 의식이나 반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17번은 결핵 환자의 침구나 의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광소독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감염 환자 식기는 자비소독하시고, 결핵 환자의 객혈 같은 경우는 3% 크레솔에 30분 담가서 변기에 버리시면 되겠고요. 객당 같은 경우는 휴지에 싸서 소각 처리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8번에 원인 불명의 경련이 있는 유아예요. 얘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자간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실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기도 유지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되죠.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련의 시간과 양상을 관찰하는 거 필요하고, 의복을 이제 꽉 조이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보호대, 억제대라든지 마사지는 금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19번 신생아 목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의 온도는 팔꿈치를 넣어봐서 체크하실 수 있죠. 40도 내외로 온도를 맞춰주시고요. 수유 전에 목욕을 해주셔야 되죠. 머리에서 발끝 쪽으로 씻어주시고,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하시는 게 적절하죠. 태지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어요. 자, 20번에 분만 시 산도를 통해서 임질균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생아의 인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서 투약할 수 있는 거는 1% 질산운이 되시겠죠. 이때 신생아가 이제 간 기능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K도 주사를 하실 수 있죠. 21번에 인부를 복부를 촉진하려고 한다. 자세는 뭐냐? 똑바로 눕히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자세 하시면 되죠.
복부 검진 시에는 항상 배외와의 자세를 취하시면 복압이 낮아져서 적절한 자세가 되실 수 있죠. 22번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와 업무예요. 여기 보기에서는 시간 함수가 답이 되실 수가 있고요. 직업적 태도와 업무를 따로 살펴보시면 직업적 태도에서는 성실과 책임 완수를 하시고 협조하고 친절, 예의, 교양, 시간 엄수, 건강, 휴식, 복장과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업무로는 환경 정비, 환자의 관찰, 검사물 수거 확인, 식사 보조, 개인위생 보조, 환자 교육이 업무에 속하실 수 있죠. 자, 23번에는 산후통이 이제 거의 없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후통 같은 경우는 산후 일주일가량의 아랫배가 아픈 훗배앓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초산부보다는 경산부가 심하고 수유부가 비수유보다는 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에서는 산후통이 거의 없는 대상자는 인공수유를 하고 초산부인 경우가 통증이 거의 없을 수 있겠죠. 자, 24번 위절제술 후에 식후 오신, 발한, 심기양신이 나타난다. 얘는 급속도로 이제 고삼투한 음식들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얘를 급속 이동증후군, 덤핑증후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하지 않고 식사를 천천히 섭취하셔야 되죠. 그 삼투압이 높은 단 음식은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 식사 도중에 물을 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제한을 하시고 식후에도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기댄 자세를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자, 25번에 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보기 중에서는 지방대사와 해독이 답이 되실 수 있죠. 지방대사는 담즙이 대표적이실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배설, 태생기 때는 조혈, 응고인자를 합성하고 혈청 단백을 합성, 신진대사, 영양분을 저장하고 프로트롬빈을 형성하실 수 있어요. 간의 위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상복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자, 26번 문제는 유아의 행동 특성이에요. 보기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이 나타난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그 밖에도 유아 시기에는 분노 발작,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퇴행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고집이 있고요. 단독놀이, 방관자 놀이를 하고 있고 24개월의 소대변을 가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약간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야뇨증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자율대 수치죠. 자존감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번 산욕기의 특징이에요. 오로 알칼리성 독특한 냄새가 난다가 답이 될 수 있고요. 오로는 3주까지 나오실 수가 있죠. 산욕기는 초산부인 경우, 특히 수유부인 경우에 짧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수유부는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이제 산욕기가 좀 짧아지실 수 있죠. 회복이 빠른 거죠. 분만 후에 6주까지를 산욕기라고 하시면 되고 무리한 운동이나 통목욕, 성생활은 6주 이후에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자, 28번에는 안구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이때는 전방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BR 절대 안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안압을 상승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코풀기라든지 기침 같은 걸 좀 금해 주셔야겠어요. 29번에 중독 환자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이때는 위세척을 하셔야 되죠. 의식이 있을 때는 구토를 유발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중독 환자는 특히나 원인 물질과 복용한 시간, 섭취량을 꼭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30번에는 척추, 추골과 추골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척추의 원반을 뭐라고 한다? 추간판 하시면 되겠죠.
31번에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부목 등으로 척추를 고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구조 요청을 하시고 이제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고 머리나 목을 고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똑바로 눕혀서 이동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32번에 장기 질병에 따라 주의해야 될 음식인 경우는 감정하고 장기 역할 금해야 되는 음식 표로 살펴봤어요. 희노 우사비공경, 기쁨은 심이 상하실 수 있고 화가 많은 사람은 간이 상할 수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폐가 상하실 수가 있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비가 상할 수 있죠. 공포는 놀라거나 할 때도 심장이 상하실 수 있어요. 심장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폐는 기가 출입하는 역할, 비는 전신에 정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신은 발육과 생식을 조절하실 수 있죠. 자, 심장은 짠맛을 금하시고 간은 매운맛을 금하시고 폐는 쓴맛을 좀 조절하시고 비는 신맛을 좀 금하시는 거 필요하죠. 신은 단맛을 금한다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33번은 구법, 뜸의 작용이에요. 면역과 반사, 유도, 증열 작용을 하죠. 이제 뜨거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을 촉진시키는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뜸 같은 경우는 고열 환자나 임산부, 당뇨 환자에겐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차갑거나 월경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겐 뜸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뜸을 뜨고 나서는 바로 버리지 않고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34번에는 구강 문제의 대상자예요. 이 특별 구강간호 대상자 누구냐 물어보는 문제죠. 무의식이나 탈수, 비위관의 삽입 환자나 기관지 삽입 환자는 이제 특수 구강간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밖에도 장기간 금식하거나 편마비가 있거나 산소요법 하시는 대상자도 입안을 닦아주는 행위 하시면 좋겠죠. 35번에 치아의 기능이에요. 치아는 저작과 발음, 심미적 기능이 있죠. 특히나 치아별로 기능을 살펴보시면 절치, 앞니는 자르는 역할을 하죠. 견치, 찢는 역할, 소구치, 대구치, 어금니는 잘게 부수는 분쇄 역할을 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